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제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내 정치 연화 중에서 격동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박균택 법무부인 광산 대표 변호사를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5개 혐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집중 대담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이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 성남 FC 사건, 위례지구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세 사건 모두 어떤 공익을 추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그런 처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방금 말씀 주셨던 대장동과 이래신도시 성남의 부흥금들 특가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과연 배임을 했다는 것은 검찰의 추측일 것 같고 예.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다는 것은 뇌물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남 FC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고 수익이 없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그 국민의 혈세로 그 운영비를 메꿔줘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고 또 어떤 대금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기부가 아니고 광고 대금을 지급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논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동의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시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생각들을 잘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신경은 어떻습니까? 그 뭐 재판이나 정치 공세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뭐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분을 보면은 이 변호인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또 검찰청의 하급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내면에 인간적으로 약한 그런 내면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미 기소를 뭐 예정해놨던 사건 아니냐라면서 애써 무덤덤한 이런 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뭐 또 어떤 역시 또 리더기 때문에 또 이런 담대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두 가지 면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창과 방패로 친정인 검찰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실 걸로 얘기한다는데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증자가 어떤 벼슬에 나서는 그 자기 제자에게 했던 말 중에 보면은 애극물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남의 비리를 발견을 하면 어떤 슬프게 생각을 하고 긍휼하게 생각을 해야지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수부 검사가 되면은 남의 범죄를 발각을 했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다고 좋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이때는 제3자적 입장에서 냉철히 살피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뭔가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또 느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항상 그 입장을 검찰 내에 있을 때나 또 지금에나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역시 제 소신이 맞았다는 것을 요새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 출석할 때마다 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깡패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고 언론에다 대고 계속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수사를 직접 수사를 남발하면 인권 옹호기관이 아닌 인권 침해기관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애써 그런 그 국민의 요구가 뭔지를 검찰의 참다운 기능이 뭔지를 생각을 않고 그렇게 그냥 수사권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어떤 그 국민을 위한 철학을 갖춘 그런 검찰 출신 장관인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예.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뭐 변호사비 대납 문제, 백현동 개발 같은 거 쪼개기 기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소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은 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아예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기자들 통해서 이렇게 전언이 오는 거 보면 아마 기소가 불가능한 일일 걸로 보여지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인데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당연히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실체에 맞는 일일까 의심을 갖는 게 어느 정치인이 나의 방북을 위해서 수십억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 기업인을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차 한 잔 같이 마시지도 않고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주는 전화만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인적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저는 어떤 뭐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제 일명 검수안박법 예. 이게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예.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예. 검수안박법을 이렇게 설계했던 분이 우리 저 박균택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과 좀 비슷했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국장을 하면서 검찰의 바른 개혁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오해를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게 만드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 이유는 특수부의 직접 수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찰을 제대로 방향을 잡게 하려면은 특별수사, 직접 수사 기능을 최대한도로 낮추고 그 기능을 경찰한테 주되 경찰은 그러면 또 인권 침해를 또 더 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찰이 지휘권을 통해서 인권 감독 기관을 또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근데 당시 상황이 윤석열 검사장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적폐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특수부 기능을 남겨주고 형사부의 어떤 지휘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제가 원하던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 그것을 저는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검찰의 문제 그것만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분은 또 뭔가 제가 보지 못하는 국정 전반적인 또 뭐 상황과 뭐 문제점을 아마 인식하다 보니까 저와 좀 다른 견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본적인 뭐 생각이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저 박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을 때와 나왔을 때 검찰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검찰을 수사기관에서 인권기관으로 바꿔놓는 것 그게 검찰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어떤 그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대신 어떤 검찰의 어떤 그 직접 수사 대신 그 펜을 쥐고서 지휘를 하고 인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 그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 참된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민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국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습니까? 여야 협치가 안 되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야당이 더 뭔가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과반수인 제1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여권의 특히 대통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특별수사를 평생을 해오면서 남을 단죄만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을 국민이 선출한 어떤 선거지 공무원으로 국민의 대표로 인식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여러 가지 대책은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방일 문제와 관련해서 예. 연일 이렇게 이제 국민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 국민의 다수가 굴종 외교다, 승일 외교다, 호구 외교다, 뭐 이런 형태의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굴종 외교다, 호구 외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거기에서 동감을 하는데 왜 저런 현상이 빚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윤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성향, 지적 수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국제 질서를 어떤 한미일 안보 동맹만 있으면은 나라가 지켜주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인식은 거의 우리 한 80년대 이전에 어떤 반공 교육을 받았던 수준의 그 이상의 이제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는 데서 생각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십 년간 국가와 국민과 시민단체가 노력을 해서 저런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남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신만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또 드러나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뭐 안타깝다는 말씀, 너무도 그냥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좀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에 대한 그 입장이 있으시다면 오늘 뭐 솔직히 좀 내용을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라는 얘기를 그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제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저렇게 어이없이 그렇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2,000명을 그렇게 통합을 못 시켜서 그 분열을 시켰던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 동서 화합, 남북 화합, 그리고 계층 간의 뭐 어떤 통합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충동 이걸 이기지 못하고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고향인 광산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굳이 뭐 지역 발전 얘기는 너무 지역적인 뭐 지역만의 고향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측면, 당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먼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요새는 더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에 따라서 어떤 권한 행사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그런 그 사법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좀 제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언젠가는 공개를 하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좀 해보고 싶은 일은, 제가 어떤 그 여권의 핵심 관계자인 이제 검사 출신들이라든가 보수 세력들의 그 어떤 그 특성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좀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어떤 수도권 고향 근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도권과 충청권 근무 이런 많이 하면서 느꼈던 그 중산층, 중도층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느꼈던 바를 토대로 좀 뭔가 당이 뭔가 국민의 민심을 얻는데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5년 안에 우리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뭐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시각을 갖는 분들이 고향 강산에 좀 계십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검찰주의자였고 또 법률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또 윤석열 정부 견제를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불신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는 그 평검사 때 노무현 정부 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파견을 나간 이후로 항상 검찰은 어떤 국가 기능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인권 옹호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소신을 늘 가져왔고 또 그런 내용들은 검찰국장 때 활동했던 거라든가 광주 고등검사장 취임 당시에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에서도 다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갖는 불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전혀 그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그런 검사 출신 인사들과는 전혀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이니까 좀 불신을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예.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